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이 고1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보고요. 실수하는 거를 분석해서 써놓으라고 그랬는데, 다들 모의고사 처음에 신경 안 쓰고, 시험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에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 실수를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 이게 주어, 목적어가 추면 그 문제를 풀 때는요, 주어하고 동사, 목적어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주어를 찾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어나 이런 걸. 그렇게 해서 영어식 해설법이 시험 보는 데는 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했는지, B가 A를 했는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으시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대상과 주체, 주어하고 목적어로 혼란으로서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어에서 목적어로, 목적어에서 주어로 이렇게 화살표 하나만 치면 해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글을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누가 봐도 답은 5번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4번, 그러니까 집중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집중을 유지하는, 집중이 순간순간 흐트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험 보는 기간이 일반적인 수업 시간보다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순간순간 이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자, 5번이다. 그러면 답에다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두시면 이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보기마다 글의 내용과 적절한지 맞춰보고 했는데 3번 하면서 앞에 글은 물음표를 발견하지 못했다. 물음표, 느낌표, 컴마, 물음표, 느낌표, 컴마, 아니면 이렇게 따옴표,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따로. 그래서 바로 3번을 체크했다. 자, 글이 이해도 안 되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돼서 이런 경우에 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선택지 비교, 글을 다 읽지 못했는데 선택지 비교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지 비교만으로도 답을 50% 이상 골라낼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 선택지 비교를 하고 제시문을 풀어가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제시문부터 보고 선택지를 푸는 것을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시험 볼 때는 선택지를 보고 제시문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본다면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학, 비문학은요, 제시문부터 읽는 게 더 낫고요. 문학하고 비문학. 그 다음에 화법,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화작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시된 글부터 읽어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신이 잘 맞는 것부터 푸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비문학을 나머지들을 풀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비문학 하나 정도를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맘대로 상상한다는데 선택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글도 이해도 안 되고 보기에 그래프도 이해가 안 됐다. 그럼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림이나 그래프 이해 훈련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가로축, 세로축,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그 다음에 정비례라면 이게 어떤 특징이 여기에 있는지, 표도 그렇습니다. 표도. X축, Y축, 그 중에 하나의 특징, 전체적인 경향이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이런 걸 보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고 나는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것을, 그러면 이거 공간이죠. 공간을 가는 것을 시간으로 착각했다고 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특정 시어들이 반복이라고 했는데 특정 시어들인지, 자, 그럼 특정 시어들은 같은 단어가 2번 이상만 나오면 반복입니다. 반복. 자, 다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 둘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가 주인공이죠. 1인칭 시점은 나라는 게 분명히 나오죠. 주인공의 속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풀 때는 분명히 나라는 단어가 들어있던 것 같아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아예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의 속마음이라는 건 주관이죠. 주관과 객관으로 나눕니다.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고 두 개로
객관으로 나누고 2층, 1인칭, 2층 같이 넣고 3인칭을 놓아서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3인칭 주인공, 1인칭 객관, 3인칭 객관, 그리고 객관을 관찰자,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관과 객관으로 크게 두 툴로 나누는 것의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세모치라고 그랬죠? 두 개가 헷갈리는 데 있어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데 적절한 것을 찾는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되죠.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본다는지를 별도로 빠르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죠. 속도. 왜? 빠른 거를 쉬운 거를 빨리 풀기 위해서 속도가 필요한 거고, 어려운 거는 천천히 풀기 위해서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보기 1번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가 중간에 점점 적절한 거로 바뀌어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걸 했다. 그래서 이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세모를 크게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풀다 보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죠. 짧은 시간에 충분히 풀 수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빠르게 푸는 걸 연습하셔야죠. 다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약간 아닌 것 같은 걸 찾다가 또 적절한 걸 찾다가, 자, 적절하다 아니다를 가지고 혼란을 굉장히 많이 느꼈네요. 자, 글을 읽을 시간도 별로 없어서 마지막에 가보니 시간이 없어까지 없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서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데 본인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소모하는지도 일정 부분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 시간을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연습하는 게 실전 연습입니다. 내용이 안 되고 급히 읽지 않아서 그냥 막 풀었다. 시의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제일 컸다. 그러면 시의 내용을 6하원칙으로 가서 사실 상황 6하원칙으로 누가 그랬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사건으로 줄거리로 뽑아가지고 풀어버리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시 독해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 없으면 시를 시험 시간에 감상하고 말죠. 자, 그러니까 국어의 문제점을 보니까 첫 번째는 아니냐 맞느냐를 못 찾았다. 두 번째는 맞게 풀었는데도 체크를 못했다. 3번은 주어하고 목적어를 서로 혼동스럽게 바꿨다. 4번은 시간에 쫓겨서 시간 분배를 하지 못했다. 5번은 시독해를 못했다. 근데 가장 이제 그런 점 문제는 시간에 쫓겼다는 거죠. 결국은 연습 부족이라는 얘기죠. 연습을 해서 모의고사 실전 연습하는 툴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다른 과목도 볼까요? 자, 수학을 보니까 A, B, C 중 C는 구했는데 A, B는 구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찍었다. 풀이를 보니 아주 잘 알겠음. 그렇다니까 A, B를 구하는 방법을 풀이를 봐야 떠올랐다는 것은, 그러면 풀이에서 어떤 것을 보고 떠올랐는지를 적어놓은 다음에 그 어떤 것을 보고 떠올랐나, 그러면 그 방법을 떠올리는 방법이 뭔가까지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거품처럼 나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왜 틀리지? 라고 하는 것은 이 떠올리는 떠올리는 방법. 요 상황에서는 이런 걸, 이 물어 문제에서는 이런 방법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암기를 덜 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억니은까지는 확실했고, 디귿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알겠는데, 디귿은 각 BA, 탄젠트 A네요. B. 탄젠트 A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음. 탄젠트 어떻게 존재하죠? 이런 삼각형에서 A, B, C. 자, 그러면 어떤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일 때만 보통 이렇게 X축분의 Y축. 그래서 이렇게 탄젠트 요게 A라면 탄젠트 A 이렇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이 그려놓은 보니까 이런 삼각형에서 BAD 그러면 BAD 그러면 요 각도겠네요. AD. 자, 그러면 이 탄젠트 값이 원래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존재하는데 삼각형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요 각도도 이렇게 직각으로 내린다면 탄젠트 값으로 여기보다 여기, 그러면
요 a죠. a 값을 두면서 탄젠트라면 이것분의 이거. 자, 삼각형으로 돼서 AB인데 여기가 A가 있고 탄젠트 A니까요. A가 있고 여기에 B나 D가 있겠죠. 이렇게 B나 D. 그러면 이렇게 한 점을 C를 잡아야겠죠. C를 잡아서 요 값이면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탄젠트 값을 만들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쨌든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고 풀이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안 돼. 자, 이러면 그 이해 안 되는, 풀이를 봐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어느 부분이 이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러면 빠르게 수업을 할 수 있겠죠. 26번 원뿔대를 원뿔로 만드는 건 생각해봤고 그래도 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느낌이 아니라 아무리 알았어도 안 떠올랐다. 아무리 알았어도 뭐 풀었네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풀이의 내용이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모르지는 않았지만 풀이를 보니까 알겠지만 이걸 내가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모르는 내용은 알고 풀이를 보면 알았다. 그럼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떠올리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같이 연구를 하고. 자, 아까처럼 내가 보면 아는데 어떤 걸 보고 알아야 되는지도 외워야 되지만 못 떠올릴 것이다. 알았지만 그러면 이 떠올리는 방법조차도 또 연구를 해야겠죠. 자, A 플러스 B는 4라는 것까지 밖에 몰랐음. 분산 구하는 법을 빠먹었음.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식을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공식 노트를 두신 다음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읽어보고 그 주에 풀어본 문제들과 공식의 관계를 요거 풀어봤고 이거 풀어봤고 하면서 공식에다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식에다가 첨가로 정리하는 법도 권장합니다. 28번 나름대로 풀어서 답 쓰고 뭔가 맞을 것 같은데 틀렸다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뭔가 맞을 것 같은데 틀렸다. 그럼 맞을 것 같았던 이유하고 틀린 이유하고 비교하면 금방 느는데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맞을 것 같은 이유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을 때요. A를 풀었는데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는데 이게 틀렸어. 그러면 이거를 지워놓지 마시고 이거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5번은 틀렸는데 이게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 그러면 해설에 있는 답을 써놓으시고 이 틀린 이유를 써놓으면 이 틀린 이유를 극복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거품처럼 아니면 어떤 막처럼 요렇게 이 5번을 새로 알게 되더라도 이렇게 다시 3번을 찍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으니까 이 틀린 이유를 다 제어하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29번 70m를 구하는 이유는 답이 분수 형태가 나오는데 분모가 70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PC 길이가 비슷해 보임. QC는 구하는 건데 PC가 1이라고 했으니까 PC는 70분의 60몇 라고 할 거라 생각해서 67로 찍었는데 62였음. 자, 그러니까 추리하는 과정은 나쁘지 않네요. 29번은 어쨌든 추리하는 과정은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숫자가 미세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추리를 하더라도 이런 방법 연구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추리를 하더라도 또 푸는 방법도 또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죠. 특히 그 다음에 요 풀이 방법을 보면서 이 추리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을 더 보완하면 이걸 맞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자, 30번 일일이 점마다 다 삼각형 그려봤는데 그렇죠. 다 그려보죠. 숫자도 다 써보고 일개 차이로 틀림 아쉽죠. 그럼 이렇게 일개 차이로 틀리는데 풀이에서 원을 그려서 접선을 그린 다음에 접선 안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세라고 되어 있음. 자, 그래서 접선을 그린 다음에 점의 개수. 그래서 일일이 그렸는데 그 접선. 이건 푸는 방법이고, 그러면 일개 차이로 틀리는 거를 요 방법과 비교해서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셨으면 본인의 직관적인, 요거를 직관적인 것이라면 이건 논리적인 거죠. 그러면 이 논리적인 것 말고 이렇게 직관적인 능력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번에 다른 과목 봅시다. 영어. 다음 문장은 다 들리다가 답이 나오는 핵심 문장만 못 들으면 우와 이렇게 되죠. 이걸 몰랐던 단어 안내책자라는 단어다. 그러면 이 안내책자와 관련돼서 선택지를 보면서 이 안내책자라는 뉘앙스를 찾던지 아니면 그쵸 다 들리다가 답이 나오는 핵심 문장 하나가 되면 이 핵심 문장 답을 물어보는
핵심 문장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안대책자처럼 듣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은 이제 나중에 지나가면서 저절로 익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첫 문장부터 독해가 잘 안 된 그대로 쭉 막힘, 그렇죠? 그러면 첫 문장을 빼면 두 번째 문장으로 첫 문장을 보강하고 세 번째 문장으로 첫 문장을 보강하면 첫 문장이 다시 독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보기에 있던 단어도 잘 모르는 게 있었고 이때쯤부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이렇게 모의고사 볼 때 시간이 쫓기 시작하면 절대 좋은 점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되는 연습은 속도입니다. 속도 안에서 쉬운 것을 빠르게 다 풀고 최대한 점수를 다 맞은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려운 것을 자세히 분석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순서 풀 때 각각의 처음 부분의 끝부분을 보고 이어질 때 안 어색한 걸로 푸는데 처음 거는 맞췄는데 2, 3번째는 잘 안 맞았다. 그러면 물론 보통 처음 거하고 끝에 거 맞추기도 하는데 중간 거까지 연결해서 이 핵심 단어로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나를 확인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이것도 순서 문제인데 이건 처음 것부터 안 됨. 자, 그렇지만 단어 문제인지 단어 문제일 가능성이 크네요. 자, 다음 처음 2, 3문장 정도가 해석 잘 되다가 그 다음부터 안 됐음.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번호가 새겨져 있는 곳 앞뒤 문장 보는데 바로 뒷문장부터 해석이 안 됐음. 자, 그러면 해석이 안 됐으면 구조가 문제인지 단어가 문제인지 단어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지 아니면 내가 오해를 했든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했든지 아니면 그 문장과 문장 상의 관계를 잘 못하는 건지 해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좀 구체적으로 써야 고쳐주기가 쉽겠죠. 3번이 관계되었을 것 같은데 아닐까? 3번 문장 뒷부분 해석이 확실치 않음. 자, 3번이랑 5번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는데 5번이었음. 자, 그럼 왜 3번과 5번이었는지 그 중에 둘 중에 왜 3번으로 찍었는지 라는 걸 써놓고 그래서 해설을 더 간단하게 이런 내용 때문에 5번이라 써보면 세 가지를 다 언급해서 설명하고 분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어. 자, 한국사. 자, 5월, 10월에 제사를 지낸다는 말. 그럼 동무, 제천 행사 지내는 거죠. 소돌은 들어봤고, 청구도 들어봤는데, 나라와 나라의 위치를 몰랐음. 참, 이거는 부여에서, 캐리어, K, 백제, 신라, KBS. 그 다음에 여기에, 동해, 옥저, 동해. 그럼 옥동자. 이 정도면 다 되는데,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문왕 업적을 모름, 왕만, 왕 이름만 아름, 신문왕, 왕별로 특징 외우긴 해야겠죠. 강감찬 아니면 서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순신에서 깜짝 놀랐음. 그러면 시대가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자, 아예 몰랐음. 열아이기를 보고 연합 박지원이라는 걸 알았는데 북학기가 주 내용이어서 열아이기와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음. 어쨌든 박지원 말고는 아는 게 없음. 자,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전봉준, 김계난, 녹두 장군 읽었는데 저상계 기억 하나 안 남. 세야. 전봉준, 녹두 장군이네요. 동호학교 농민학문 찍었지만 1번이라고는 생각 못함. 찍었음. 그러면 왜 그걸 찍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래야 들죠. 6월 항쟁이랑 4.19 혁명이랑 헷갈렸음. 6월 민주항 4.19 다음에 6월 민주항쟁. 그러면 이거는 저희 대학교 때고 이건 저희 아버지 대학 때인데 나이가 다른데 연표의 흐름이나 역사도 단서랑 좀 많이 암기를 해야겠네요. 자, 다음에 사탐 보시면 1번과 2번 좀 고르고 있는데 리을의 무한복제가 마음에 걸렸는데 맞는 것 같긴 한데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함. 무한복제. 그렇죠? 무한복제 어떤 걸 무한복제 하느냐에 따라 상관없는데 처음에 화산활동인 것 같은데 중간에 깎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침식작용 했는데 화산활동 맞음. 분이 깎여서 그런 것 같아서 중간에 어떤 부분 그래야 해결해주지. 적절한 것을 고르다가 막판에 적절한 것을 고름.
지도를 놨는데 5번이 답인 것 같으나 납득이 가지만 지도를 안 보니까 5번이 왜 답인지 모르겠음. 당연히 지도 보고 풀죠. 지도 안 보고 품? 호유. 거의 찍었음. 문제를 풀었으면 절대 못 맞췄고 찍었어야 맞을 수 있는. 그럼 왜 절대 못 맞추지? 찍었어야 맞을 수 있는데 찍어서 틀림. 이거 무슨 말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몰라서 틀림. 역할 행동을 모르고 귀속지는 처음부터 얻어지는지, 그렇죠, 귀속지. 자녀로. 성취주의는 능력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상속되는 거. 왜 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닌 집단? 내 집단. 내가 숨는 거, 내가 숨는 거. 내 집단. 그 다음에 왜 집단. 4번이 왜 답인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제대로 이해 안 됨. 그러면 이해되는 걸 써놓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써놓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두 개를 그러면 설명해 주는데 니은이 나타나고 이번에는 1번이랑 비슷한 말이니까 니은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식이든 이렇게 논리가 있는 건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좋네요. 자, 잘 풀던 못 풀던 논리를 가져야 논리를 고쳐주지. 수능적 사고라는 게 논리인데 과탐 해폭망, 과학뭐, 비열, 어이구, 비열이 뭔지 까먹었는데, 질량, 물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질량이란 처음 온도, 낮은 온도, 처음 온도에서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 많이 고르는데 크다고 해야지 했는데, 지금 보니 답. 그러니까, 비열이 물은 1이고, 기름은 0.6인데, 1도 올릴 때, 그래서 기름은 금방 끓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맞는데 답이라고 체크한 것 크기 순서 틀렸다. 초록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확실한데 초록색이지. 찾아보면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좋죠. 세 번째 선택합니다. 이게 초록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런 건 다 이거 진짜 하나도 몰라서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냥 무턱대고 가운데 거라고 찍었다. 어이구. 저 건전지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어쨌든 풍선이 작아지니까 분자끼리 더 빨리 부딪히고 커져야 빨리 부딪히니까 커지겠죠. 빨리 튕겨나니까 가 더 빠르지 않음. 작으니까 가에서 분자끼리 더 빨리 부딪히고 더 빨리 튕기니까 가에서 더 빠르지 않음. 풍선이 작으니까 커야 빨리 부딪히는데 처음에는 이게인 것 같아서 이게라 했다가 3개 6에 넘어가. 그렇죠. 진짜 내 맘대로 식 만듦. X원자의 전자수가 3이라고 해놓고 그거 맞으면서 왜 Y이온은 또 이온 음이온임 X원자 전자수 이제 두 개가 X하고 Y가 합쳐지면 하나는 둘 다 이건 모자란 거고 이거는 남는 거고 남으니까 이거 Y가 전자수가 양전자고 음전자고 원래 양하고 음하고 공평해야 안정적인데 음이 모자라면 이게 보너스로 보이고 음이 많으면 이게 마이너스로 보이죠. 그쵸? 음이온. 이것은 진짜로 마지막 그림에 이것만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세모가 있어야 돼. 근데 마지막에 세모가 이게 있으니까 중간. 이것을 없애려면 세모가 있어야 돼. 이거 좀 본인 표현은 좋은데 궁금하네요.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필요하고 그래도 이게 생각났으니까 지게도 있고 이것이 고름. 어떻게 한 페이지를 다 틀리지. 그럴 수도 있죠. 자, 간 내 손에 다 되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위치도 몰라서 찍었음. 척수가 손상되면 척추죠.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 됩니다. 척수. 이렇게 이 머리에 이렇게 반듯하게 이어지는 게 척수입니다. 이렇게 척추에 따라가는 순경. C에서 0.1이 100이라길래 B는 200인 줄 알았는데 나머지는 다 까먹었다. 거의 확실했는데 니은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맞다고 해서 틀림. 기억은 거의 확실했는데 다 맞고 일부를 몰랐을 때 조금씩 틀리죠. 조금씩 틀리는 거 고치는 게 더 오래 걸립니다. 각오하시고 하셔야겠네요. 과학은 이건 나름 자신있게 푼 건데 마지막에 적도 부분이 저위도였는지 고위도였는지 이렇게 적도가 여기가 0도죠. 적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근처는 저위도겠죠. 90도가 고위도고 중1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과목이 연결되는 거죠. 이슬점 다 까먹음, 기억이 상승, 하강남 1번. 이슬점은 이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서 그죠?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든지 압력이 내려가든지 온도가 내려가든지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거.
자신은 3개밖에 안 돼. 자, 그랬을 경우에는, 뭐라고요? 중 1, 2, 3 요점 정리, 중 1, 2, 3 요점 정리를 읽어보시는 거, 과학 중 1, 2, 3 요점 정리를 빠르게 읽어보시는 것도, 요점 정리를 빠르게 읽으시는 거 권하는데, 그런데, 할 수 없이, 근데 뭐라고요? 내신부터 해야 되니까 이걸 못 주네요. 그러니까 내신이 끝나면, 시간을 정해서 두세 시간 동안 일부러라도, 왜? 국어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비문학 독해여도. 국어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요점 정리를 가끔가다 읽어두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과학을 나갈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하나도 없는 것보다 요점 정리를 읽도록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이게 틀린 거를 분석하니까 첫 번째는 속도를 못 맞췄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푸는 연습 자체가 적었다 라는 얘기겠죠. 모의고사 푸는 연습 자체를 좀 덜 시킨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신 준비하는 게 더 급하니까. 왜?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풀이의 접근법이나 준비하는 자세들이나 이렇게 좀 미세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내신이 올라가면 모의고사는 올라가는데 모의고사가 올라간다고 내신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신 어쨌든 속도 연습하는 거 시킬 거고요. 내신을 공부하면서도 속도를 늘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 모의고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의 분량을 양을 많이 공부하고 중요한 것 시험 보는 연습처럼 시험 보는 것처럼 내신 공부를 하고 시험 보는 것처럼 내신 시험도 연습을 하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탐구의 경우에는 요점 정리를 일정 부비를 해서 쭉쭉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내신에 지장 없을 때 두도록 해야 될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영어는 단어를 따로 이렇게 이제 그 별도의 시간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독해가 되지 않을 확률이 크고요. 독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독해를 하는 방법을 본인의 방법에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줄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수학은 4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제점의 문제풀이 과정을 정리하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요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5번은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법 배우고 나중에 이제 이론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천천히 접근을 시킬 텐데요. 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모의고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여름방학밖에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의고사를 보는 그 상황을 보면 내신도 대략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내신에 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 내신 올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처럼 내신도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렇게 모의고사 지금 3월달에 했는데 다음번에 또 한 번 정도 정리를 하면 본인의 모의고사에 맞는 학습법을 설계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별표처럼 논리적으로 추리를 해서 본인의 방식대로 왜 그런지 본인이 알고서 추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 내가 이걸 그었다. 그래야 이거를 고쳐주고 새로운 걸 알았을 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껴나갔으니까 이게 작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이걸 안 찍고 요거를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문제를 풀게 되면 반드시 틀린 이유를 적어놓고 분석해놓고 내가 왜 그 엉뚱한 걸 찍었는지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